초보자를 위한 기초 C 언어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자료형과 변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C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도 있는 주성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헬로 월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기다리시면 이렇게 열렸죠. 지금은 몇 줄 안 돼서 이게 뭐 프로그램을 알아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이게 줄수가 많아지고 길어지면 굉장히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설명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처리문, 그죠? 그리고 여기는 메인 함수, 그리고 이 부분은 화면 출력.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더 알아보기 쉽고, 더 나중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주석을 달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다는 거를 요런 거를 주석문이라고 하고, 형식은 이렇게 슬래시 슬래시 하고 이렇게 설명을 달면 여기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 부분은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들 때나 컴파일을 할 때 이 부분을 무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실 때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다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요 슬래시 슬래시 요거는 한 줄만 이렇게 주석을 다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 줄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래시 하고 이렇게 별 표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설명을 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초록색으로 변화 있죠. 요 밖에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까만색이라 여기는 인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슬래시 별 슬래시로 이렇게 끝내주시면 이 부분은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C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는 중괄호 열고로 시작해서 중괄호 닫고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중괄호 열리는 부분에 제가 잠깐 주석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괄호 다음에는 선언부가 오게 되는데, 이 선언부가 하는 역할은 요 아래에서 사용할 것들을 난 이러한 걸 사용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역할을 하고요. 요 선언부가 끝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구현부가 오게 되는 거죠. 지금 메인 함수는 선언부에 선언한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구현부에는 이 printf 문만 있는 한 줄짜리 프로그램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이 중괄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중괄호가 또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도 선언부, 구현부가 이런 식으로 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언부에서 선언한 거는 구현부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구현부에서 선언을 하면 원래는 에러가 나요. 근데 지금 컴파일러에 따라서 이게 좀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구현부에다가 그냥 선언을 해도 뭐
딱히 뭐 오류가 난다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지만, 일단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이 선언부와 구현부는 되도록이면은 지키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선언부에 들어갈 자료형과 변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자료를 사용을 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걸 자료형이라고 하고요. 이 자료형에는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우선 정수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수형은 양수, 0, 음수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렇게 이루어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입니다. 이 정수형에는 short, int, long 등이 있고 크기는 뭐 2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바이트 수는 시스템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32비트, 64비트 컴퓨터에서는 2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지만 예전에 과거 16비트 컴퓨터 때는 INT형이 2바이트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표현 범위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식대로이지만 얘네들은 마이너스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맨 앞에 1비트를 부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면은 뭐 1, 뭐 플러스면은 0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1비트를 빼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표현 범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앞에 unsigned를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를 사용을 하지 않고 플러스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 1비트를 부호로 쓰는 거, 그거는 쓰지 않고 전부 수를 표현하는 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첫 시간에 했던 그 공식대로 그대로 범위가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은 실수형인데요. 실수라는 건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3.14, 0.5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있는,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수들을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자료형입니다. 실수형에는 플롯형, 더블형 등이 있는데 이 플롯형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 그리고 더블형 같은 경우에는 8바이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유효 자릿수가 있어서 플롯형 같은 경우에는 7자리까지, 그리고 더블형 같은 경우에는 15자리까지가 유효 자릿수예요. 그래서 요 자릿수를 넘어가서 집어넣게 되면은 그 밑에 자릿수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컴퓨터에서는 실수를 부동 소수점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 계산 값을 넣고, 그리고 꺼낼 때도 다시 그 계산을 반대로 해가지고 다시 꺼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자리, 15자리라는 유효 자릿수가 생겨났고요. 이 자릿수 바깥으로 벗어나면 이게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값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꼭 이 자릿수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릿수라는 게 소수점 밑에 뭐 7자리, 15자리가 아니라 전체 자릿수예요. 그래서 뭐 12.35 뭐 이런 거면 4자리가 있는 거죠.
그 소수점 밑에는 두 자리밖에 없지만 사실은 네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소수점 위에 자릿수랑 아래 자릿수를 합친 게 전체 자릿수인데, 이 자릿수를 꼭 저 범위 안에 두셔야 신뢰할 수 있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형에는 unsigned 같은 그냥 양수만 사용하는, 음수는 사용을 안 하고 양수만 사용하는 그런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unsigned를 붙여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문자형입니다. 문자형은 A나 B 혹은 C 이런 거 같이 한 문자를 집어넣는 형태인데요. 이런 걸로는 캐릭터와 unsigned 캐릭터가 있고, unsigned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unsigned가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없는 양수로 0부터 255까지 범위를 갖고 있고요. 물론 이 범위가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정수형에 들어가는데, 이게 문자형으로 뺀 이유는 어차피 우리는 숫자를 넣어서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지만. 그래서 문자형으로 뺀 거고요. 그래서 이 문자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뭐 A라는 문자를 넣었다 그러면 A를 바로 집어넣지 않고 아스키 코드라고 해서 그 A에 대응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아스키 코드 표에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를 변환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 안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꺼낼 때도 반대로 그 숫자를 문자로 변환을 해서 화면에 이제 뭐 보여주든지 아니면 값을 넘겨주든지 하겠죠. 지금까지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자료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 자료형을 이 프로그램 코드 내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고르셔서 우리가 첫 시간에 강좌 내내 성적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완성을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름에 그레이드 매니저 이렇게 하시고, 요 체크 풀어주시고 이렇게 누르시고, 이게 뜨면 다음,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 여기 체크 풀어주시고 마침.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소스 파일에 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main.c 확장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또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죠. include stdio.h 해주시고, void main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여기까지. 이게 또 뭐 주석을 한번 달아볼까요? 전처 리문 메인 함수, 그리고 아까 여기가 선언부 그리고 구현부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선언부에 들어갈 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선언부에 뭔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적어 볼 텐데요. 일단 간단히 이렇게 주석으로 막아 놓고 여기다 한번 적어 보죠. 일단 필요한 게, 성적을 처리할 때 필요한 게 이름, 학생 이름이겠죠. 그리고 뭐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과학 점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런 거 하나 넣을게요. 등급 같은 거. 얘는 뭐냐면 A부터 뭐 F까지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다가 자료형을 이용해서 선언을 하느냐. 그럴 때 필요한 게 변수라는 게 있는데, 변수라는 거는 이제 형식은 자료형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변수명을 쓴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int형으로 따지면 int 뭐 a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a라는 변수가 int형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뭐 a는 0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이제 a가 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요거 두 줄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를 없애고 처음에 선언을 할 때 a는 0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줄로 써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초기화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이런 초기화는 꼭 해주시는 게 오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컴파일러는 이렇게 초기화를 안 해주면은 여기 밑에 에러는 아니고 워닝이라고 뭐 경고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기 뭐 B는 1 이런 식으로 하고 뭐 INTC는 3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을 또 한 줄로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콤마하고 B는 1 여기 콤마하고 C는 3 이렇게 해도 아까 그 세 줄로 썼던 거랑 똑같죠.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써줄 수도 있죠. A, B, C 이렇게 하고 A는 0 B는 1 C는 3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죠. 이게 똑같은 건데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는 잘 안 써요. 이렇게는 잘 안 쓰고 그냥 보통은 그냥 하나씩 써요. 하나씩. A는 0 이런 식으로, B는 1 이런 식으로 하나씩 써요. 이게 더 알아보기가 줄수는 늘어나는데 더 깔끔하고 좋거든요. 그렇고요. 한번 요 위에 있는 요 내용을 한번 여기다가 선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 국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인트형으로 그냥 해주면 되겠죠. 뭐 어차피 뭐 0점부터 100점까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국어는 SCORE 스코어 KOR 이렇게 할까요? KOR은 90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인트 이런 식으로 수학 요거는 한 70점, 그리고 영어는 뭐 한 68점 할까요? 이런 식으로. 과학은 97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부분까지는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두 개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 캐릭터 네임,
그리고 등급. 자, 여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등급부터 볼게요. 등급은 이렇게 B로 들어갔죠. 근데 여기에 작은 따옴표로 쌓아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게 문자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 글자를 이렇게 캐릭터형의 단일 문자를 넣을 때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게 문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름은 이렇게 세 글자죠. 그래서 이 캐릭터형 요 단일 문자는 그냥 캐릭터형인데 요 네임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뭔가 짐작이 되시겠지만 20개를 붙여 놓은 거예요. 이 캐릭터형이라는 거 캐릭터형을 20개를 붙여 놓은, 그러니까 캐릭터형이 1바이트인데 20바이트겠죠. 저렇게 20개를 붙여 놓으면, 그래서 20개를 붙여 놓은 거에 요거는 문자열이라고 해서 단일 문자가 아니죠. 이렇게 B는 단일 문자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문자열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따옴표를 묶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홍길동이라는 애가 요 네임이라는 변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네임이라는 문자열 변수라고 하거든요. 그거 이제 뒤에 붙은 20 요런 표현은 이게 배열이라고 하는데, 배열은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 문자열 변수는 이런 식으로 뒤에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안에 최대값, 그러니까 요 안에 몇 글자까지 들어갈 건지 그거를 잡아주는 거를 이렇게 숫자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 그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선언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선언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선언을 한 변수들은 이렇게 뭐 밑에서 만약에 이 국어 점수를 갑자기 내가 뭐 90점이 아니라 한 80점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 밑에서 이렇게 80점이라고 해주면 돼요. 뭐 이거는 이제 구연부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선언부에 들어가진 않을 거고 구연부에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 90점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막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꿔주고 또 뭐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바뀌는 그러니까 요런 국어 점수만 예를 들어도 이렇게 숫자를 내가 언제든 요 내용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라고 해서 이걸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되는데, 요 이름을 지을 때 유의사항은 요게 만약에 그 스코어 KOR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해가지고 0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래도 얘랑 다른 애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대소문자 구별을 한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예약어 사용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요 이름을 만약에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요 캐릭터로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int 캐릭터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죠. 캐릭터는 뭐 0 이렇게 하면은 지금 구문 이제 번역기가 이렇게 지금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빨간 줄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약어 사용은 안 된다는 거. 근데 예약어는 뭐 많죠. 뭐 어떤 데는 예약어를 정리를 해 놓기도 하는데, 사실 정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여기다가 예약어를 한번 내가 변수명을 하고 싶은 거를
쳐보시면 만약에 제가 오토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게 예약어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냥 쳤을 때 뭐 스쿨 이런 거, 스쿨은 예약어가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되고, 만약에 고투 이런 것도 파란색으로 변하면 예약어기 때문에 그냥 쳐보시고 파란색으로 안 변하는 걸로 그냥 변수명을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안에 뭐 이게 영어랑 숫자가 되는데, 만약에 int하고 1a라고 하면 이거는 안 돼요. 숫자가 꼭 앞에 들어가면 안 되고, 앞에는 무조건 영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숫자는 뒤에다 붙여주셔도 되는데, 맨 앞에 글자 하나는 영어여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해서 뭐 물음표 뭐 이런 걸 넣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또 빨간 줄이 그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또 특수문자가 전혀 안 되고, 요거 언더바 요거 하나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더바는 변수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종종 사용을 하는데, 그 이외에는 그냥 영어랑 숫자만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쪽 변수가 있죠. 요게 변수고 요게 자료형 변수, 그리고 값을 넣어주는 건데, 이 값은 그냥 값이 아니라 이걸 상수라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는 값. 그러니까 이 국어 점수만 따져봐도 스코어 KOR은 제가 밑에서 뭐 이렇게 KOR은 0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얘는 바뀌는 값이기 때문에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 90이라는 값은 제가 이 90이라는 걸 고쳐주기 전에는, 이걸 80으로 고쳐주기 전에는 계속 90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절대 불변하는 값이라고 해가지고 상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라는 거는 사용자가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90이잖아요. 이게 90이라는 거를 그냥 써도 되지만, 요거를 이제 90이라는 걸 이름을 붙이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뭐 만약에 int a는 뭐 100 이렇게 쓰면 a라는 변수를 선언한 게 되고 10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한 게 되는데, 여기 앞에다가 const라고 붙이면 이 값은 a라는 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리고, 요 100이라는 값을 갖는 상수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a는 뭐 0 이렇게 바꾸면 이거 에러가 나요. 이게 한번 해볼게요. F7을 누르면 컴파일만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얘는 그냥 100이라는 값, 그냥 불변하는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애가 되는 겁니다. 요 상수를 이렇게 지정하는 거는 이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 가끔 이제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콘스트가 앞에 붙으면 당연히 상수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밑에 구연부에 들어갈 뭐 연산자라든지 이제 계산을 해볼 거기 때문에 연산자 그리고 출력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